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랑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재명이라는 여우가 지금 마치 자기 세상이라도 만난 것처럼 설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진짜 호랑이인 것처럼 그야말로 호가호위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원래 두려운 개가 짖는다고 하죠. 이재명은 지금 낮에는 마치 자기가 권력을 잡은 듯이 설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밤만 되면 공포감은 극에 달하고 있을 것입니다. 뭐가 아니면 도가 되는 엄청난 도박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국민적인 저항에 맞닥뜨린 데다가 당내 비명계들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한쪽 발은 교도소 담장 깊숙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그런 이재명을 더욱 나락으로 떠뜨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재명의 사법시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31일 전국 법관 정기인사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거짓말쟁이 김명수가 좌파 판사들의 법원 장악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법원장 투표제는 폐기 수순으로 돌입했습니다. 고법부장 판사 18명이 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이재명을 단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법 판사들이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가는 법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항소심 재판부도 철저하게 법리에 따른 판결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6-2부 최은정 재판장과 이해설 정재호 부장판사 3명 모두 유임됐습니다. 최은정 재판장은 지난 23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에서 2월 19일까지 정인신문을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달 26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략을 막기 위해서 결심 공판 일정까지 예고해버렸습니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후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 정도 이내는 보통 선고기일이 잡힙니다. 최은정 재판부는 집중 심리를 위해서 3월 12일까지 다른 재판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서 빠르면 선고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선고도 6월 중순이면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최대한 앞당기려 하고 있는데 늦어도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인 4월 18일 이전에 탄핵 심판을 결론 내리겠다, 이런 태세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탄핵안을 인용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하게 된다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6월 중순쯤이 되는데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와 거의 맞물리게 됩니다. 항소심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의 대타를 찾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후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대로 몸을 걸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심지어 무경선으로 대선 후보를 추대하자, 이런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은 만약에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벼랑 끝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재명에게 가장 위험한 재판이었는데 김동현이라는 이상한 쓰레기 같은 판사가 터무니없이 무죄를 선고해서 온 국민을 멘붕에 빠뜨렸던 위정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3부도 전원 유임됐습니다. 당초 이창영 재판장이 전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과 함께 항소심 재판이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재판부가 유임되면서 가속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창영 재판장은 전북 전주시에서 태어나 전주고 출신인 관계로 또 혹시 편향적인 재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없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항소심 재판부로 배정됐을 당시에 법원 내부의 평가로는 균형 잡힌 판결을 한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다고 하니 이제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재판부가 새로 배정된 것도 아니고 하니 아마 조만간 기일을 잡고 재판에 착수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 김동현 판사가 모든 증거를 무시한 채 무죄를 선고하고 면죄부를 줬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훨씬 우세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판사가 부담을 느껴서 1심대로 선고해버릴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형편없는 판결을 했다가는 그 판결 내용이 평생을 따라다니게 될 것이니만큼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의 위정교사 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가 모두 확보된 만큼 판사가 정상적인 판단만 하게 되면
죄질과 형량 측면에서 선거법 사범보다 훨씬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재명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는 했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으니 아마 긴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도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 2심 역시 징역 2년으로 뒤집혀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 길을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특히 위정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재명은 항소를 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재판에 시간을 끌 수단도 많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검사 측에서 재판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선거법 항소심과 비슷한 시점에 선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바뀌었으면 2월 24일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만큼 시간을 더 끌 수가 있었겠지만 재판부가 유임되면서 곧바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부탁을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무릅쓰고 남을 위해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검찰은 300쪽 분량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위정범과 이재명이 위정 이후 긴밀한 관계로 발전했다는 점이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위정범인 김진성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 인사청탁을 했고 이재명이 이를 수락한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가 드러난 것이죠. 2021년 8월 김진성 씨는 이재명에게 선거 캠프 정책 분야 인사로 국립대 총장 출신 A씨를 추천했고 A씨는 이 대표 캠프 교육 특보로 임명이 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송했고 이에 이 대표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답한 사실을 인사청탁의 간접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1심에서 저 쓰레기 같은 김동연은 이재명의 요청에 따라 김진성 씨가 위정을 했던 것은 맞지만 이재명은 김진성이 위정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은 1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재판이 워낙 단순한 만큼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한결같은 전망입니다. 1심에서 확보된 증거만으로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며 만약에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는 이재명의 술수라고 봐야 한다는 주장도 곁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를 하지 못했던 이재명 측에서 할 수 있는 재판 지연 수단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이재명의 고민일 것입니다.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나 위정교사 혐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담당해 왔는데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번에 수원 고법 판사로 영전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1심 선고까지 내려졌으면 하는 기대가 적지 않았는데 신진우 판사는 이미 수원지법에 3년을 있었습니다. 1년 더 있게 되면 4년이 있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교체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진우 판사가 바뀐 것을 이재명이 마냥 좋아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재명과 공범이면서도 주범이 아닌 종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미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7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어떤 판사가 사건을 맡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화영의 항소심 판결문이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역시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엄격한 신진우 판사를 피하게 되어서 형량이 조금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재판 일정은 오히려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이재명이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는데 판사가 바뀐 만큼 기피 신청은 이제 없었던 일이 될 것이고 재판은 다시 재개되게 됐습니다. 다만 이재명이 또 재판 지연수를 동원할 것인데 어느 정도 강단 있는 판사가 재판을 맡아 밀어붙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을 누가 맡게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일단 이번 판사들 인사 명단에서 김동연 판사 이름은 없었습니다. 김동연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인사 이동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판사는 바뀐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김동연이 형사 11부를 떠나고 다른 판사가 오게 되면 대장동과 백현동 그리고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또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분리심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유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 속도는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이재명의 긴장도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이재명의 조급증은 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